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강건제 마케팅실 솔루션 담당 박용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너무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과 교감하는 부분 등 소프트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긴장하시지 말고 처음 듣는 뭔가 새로운 철강제가 있다. 아니 철강이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지금 인간들이 쓰고 있는데 뭐가 또 새로운 게 있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 수준에서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주로 지금 건축가분들이 고민하시는 구조재 분야 말고 최근에 개발된 것 중에서 외장재에 사용될 수 있는 특화 강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컬러 강판을 그 페인트 칠하기 전에 상태, 오제에 해당되는 그런 강판류들이 되겠습니다. 예, 통상 외장재라고 하면은 생각하시는 그 강제로 된 외장재, 뭐 전통적인 외장재들은 첫 번째 그 지하유로 된 공장에 들어가는 저런 샌드위치 판넬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라고 보고요. 건축가분들이 도전적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에 있는 코르텐강, 이 연구녹이 딱딱한 연구녹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페인트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강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저희 이제 포항에 있는 홍보관인데요. 저희도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런 그 강제들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보셨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원계 고내식 컬러 강판입니다. 모재에 이제 3원계 고내식 합금이란 걸 써가지고 만든 도금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탄소 저감 강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0이다 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원계 고내식 강판이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통상 브랜드명으로는 포스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개발한 그 고유 기술로 개발한 강제가 되겠고, 아연과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고내식 합금이 되는 합금 도금 강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포스코에서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저거 포스코에서만 나오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국내에 있는 타 철강사들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SD 3030으로 등록이 돼 있고 강관이라든가 컬러 강판 등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강판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원래 포스코에서 생산한 제품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코일류로 생산이 되고, 그 코일에 있는 강판을 자세히 살짝 보면은 탄소광으로 된 모재, 그리고 그 위에 포스맥 도금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3원계 합금 도금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딱풀과 비슷한 화학 처리 도마 코팅을 시켜서 일시적인 방청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금제라 그러면은 또 아까 뭐 아노다이징 얘기도 나오고, 여기서 쓰는 도금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통상 그 커다란 욕조에다가 아연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두루마리 휴지를 풀러서 한번 넣었다가 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열을 가하기도 하고 뭐 건조하기도 하고 한 것들을 거치고요.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용융 아연 도금제로는 이제 GI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GI는 아연 99%, 그리고 알루미늄 1% 정도가 들어가는 도금 용탕에다가 한번 넣었다 빼는 거고, 그 다음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갈바륨입니다. 갈바륨은 이제 55% 알루미늄에 아연이 45%인 용탕에다 넣었다 빼는 건데, 자동차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반적인 휘발유차에서 외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G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계, 마우라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좀 내식성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바륨을 씁니다. 결과적으로는 GI보다는 갈바륨이 조금 더 내식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건 용융 아연 도금입니다. 통상 이제 건축 구조물 같은 거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신 다음에 커다란 욕조에다 넣었다 빼는 구조로 돼 있고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제조 공정이 있는데, GI나 갈바륨은 공장에서 저 스트립 형태로 저렇게 제작을 하고, 용융 아연 도금은 배치로에다가 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담았다 빼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아래 이제 도금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통상 도금량은 도금 두께랑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금을 했냐인데, 이게 이제 내식성을 역으로 해석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식성이 좋은 제품들은 도금량이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덜 발라도
충분히 그 내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갈바륨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작습니다. 최저량도 작고 최고량도 적고.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경제성도 사실은 여기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모재는 똑같이 다 스틸을 쓰는데 도금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고가인 아연이라든가 이런 걸 덜 쓰게 돼서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이제 갈바륨이 아마 좀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포스맥 제품의 특성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GI 대비해가지고 이 3원계 도금을 쓰니까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내시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1980년대에 이미 개발이 됐고 90년대 일본에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스코는 2013년에 처음 상용화를 해가지고 이제 한 10살 정도 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내시성을 말씀드리면은 2년 이상 경과하면은 아주 경도가 강한 그 제3의 보호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내시성을 가진 도금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활용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절단부, 타공부 이런데 그 제3의 보호층이 같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한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절단면에 대해서도 부식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용처인데요. 사실 이제 산성이나 염기성이 좀 강한 환경은 어느 재료한테도 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포스맥도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건축 외장재로 사용하실 때도 좀 신뢰성을 갖고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방청 기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이제 녹 부분인데 이 원판에서 녹을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포스맥은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이 도금 성분에 들어있어가지고 입자가 아주 작고 치밀한 부식 생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하단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몬클라이트라는 부식 생성물이 생성이 돼가지고 요 왼쪽 오른쪽의 그림처럼 아주 치밀한 도금층을 부식 생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윗부분에 보이시는 부식 생성물하고 차이가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위쪽은 아주 큰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생기고 또 탈락하고 하면서 점점 도금층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포스맥 쪽은 부식 생성층이 한번 생기면은 부식 생성층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연 3원계 도금 양은 침식이 되지만 그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연 도금제 대비해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내시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사진이 2장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SST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CCT 사이클을 돌린 겁니다. 솔트 스프레이 테스트라고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말리고 해서 야외에서 실제 노출됐을 때 환경을 모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GI고 오른쪽은 포스맥인데 통상 업계에서 사용하시는 GI 도금량이 여기 이제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맨 위쪽에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150g 정도 편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K200이라는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70사이클 정도 되면 이미 적청이 쓸어서 약간 보기가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맥은 전반적으로 다 어느 도금량을 비교를 해도 GI보다는 훨씬 우수한 성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배치 도금제인데요. 제일 이제 쉽게 만나실 수 있는 게 이제 가드레일입니다.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통상 이 방식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염화나트륨도 뿌려가지고 그것도 와서 이제 부딪히고 사실은 배기가스도 상당히 산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산업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도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 기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포스맥이 훨씬 더 내시성이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절단면 부식 부분입니다. 요거 설명드리면 약간 지금
아까 스테인레스 구멍 25,000개 뚫으셨던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게 저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하실 때 기본은 이제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구멍을 뚫거나 자르면은 보수 도장이라든가 이런 액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작업하다가 자른 부분이라든가 현장에서 커팅을 했다든가 감독자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험이 처리가 되듯이 이 포스맥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으로 일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몬클라이트라는 생성물이 이제 역기더두 역할을 하는데요. 삼원계 합금동판에서 생산되는 이제 마그네슘에 의한 GI 대비 치밀한 시몬클라이트가 생성이 점점 많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은 단면부에 초기 적청을 덮어주고 부식 진행을 억제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 6개월 정도까지는 적청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적청부를 시몬클라이트가 와서 덮습니다. 한 2mm 두께 정도까지는 1년 정도 되면 다 덮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장기가 되면 더 두꺼운 것들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청이 더 확산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가 좀 더 이제 엄격한 실험을 저희도 좀 해가지고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서산에 있는 시험연구원에 저희가 지금 장기 노폭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올해 이제 10년이 돼서 실험을 마칠 예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두께와 도금량으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 못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슈가 없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하나 좀 간단하게 올려왔습니다. 왼쪽에는 저희가 시공했던 2019년에 시공한 더샵 갤러리의 외장재입니다. 포스맥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피트 위에 있는 절단면을 저희가 촬영을 해봤는데 적정 부분이 더 확산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수준에서 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내 모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갈바륨입니다. 갈바륨이고 보시는 것처럼 매지 부분에서 이미 적청이 발생해 있고 그 다음에 가공한 부분들도 적청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 같은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외장재로 쓰시라고 설계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괜찮아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외장재로 신뢰성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건축주분들이 의사결정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설득을 또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데 저희도 사실 그런 경우를 좀 왕왕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GI제나 배치도금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가서 포스맥으로 적용을 해보시라고 저희도 10년 동안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미 포스맥은 10년 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은 한 연간 70만 톤 정도입니다. 70만 톤이 철강제로 얼마인지 잘 느낌은 안 오시겠지만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두루마리 휴지같이 생긴 게 20톤입니다 하나에. 그거 이제 3만 개 정도를 저희가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만약 빌딩에다가 이걸 적용하시겠다 그러면 1년에 한 2만 5천 채. 왜냐면 빌딩 하나에는 한 30톤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 채까지는 시공이 가능한 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누가 쓰고 있냐? 아래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형광판 그리고 도로시설물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도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저가 일반 가전제 아니고요. 삼성, LG 포함한 글로벌 가전사들이 가장 고급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사용하지만 그게 녹이 슬면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실외기, 세탁기, 공조기 이런 부분에 글로벌 탑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거론 드릴 수 있는 가전사들은 위에 이제 2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가 GS 같은 데는 건설 쪽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이미 했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프로퍼티 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경상북도청, 그 다음에 LH공사도 저희 거를 같이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루이 14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데 생코뱅이라고 루이 14세 시절에 생겨가지고 역사가 상당히 긴 프랑스계
회사하고 저희가 코업을 해가지고 그 외장 패널에다가 그 협업을 해가지고 적용을 이미 했습니다. LX 하우시스,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등도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걸 단순히 이렇게 누구랑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신뢰성을 주시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실험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염기성에서 얼마나 강한 염기성에서 버티느냐, TH89까지 저희가 실험을 다 해봤고,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상당히 좋은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 환경에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오염된 공업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응축수가 낙하해서 한 곳에 계속 떨어질 때를 모사한 실험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외장재에서 그 물이 계속 지나가고 떨어지고 할 때 생기는 것과 똑같은 실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맨 끝에가 포스맥인데 가장 좋은 그 표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태양광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보통 사업자들이 30년을 운영하고 그걸 사업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어질 때 30년 동안 보증하는 모든 체계들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포스맥 원판을 태양광 발전용 구조체로 쓸 때는 지금 보증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그 건축가분들은 이거 납판으로 쓰실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쓰시는 거는 저희 추천도 안 하고, 왜냐면 그것도 이색이나 색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원판으로 해가지고 칼라를 입혀서 만드는 칼라 원판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그거에 소재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가분들이 쓰시는 거는 저 가운데 있는 표에 왼쪽 상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년이나 25년 보증을 저희가 할 수 있다. 원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부분은 그 지금까지 적립됐던 그 포스맥 건축 외장재 사례입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더샵 갤러리이고요. 이거는 거의 납판 성격으로 저희가 일부러 한번 적용을 해봤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외장,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파트 측벽에도 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 중에 흰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파트 측벽의 흰색 부분으로 보이시는 데가 이 포스맥이 실제로 적용된 부분입니다. 요 부분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전체 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측벽에다가 저기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외장재입니다. 이거는 그 다 비정형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했고, 흰색으로 보이는 꽃 모양의 그 제작물들을 다 포스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 있는 삼성 SDS의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라코타 느낌의 강판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포스코 강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스틸리온에서 조색을 해가지고 맞춰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이제 OSC 관련 사례인데요. 포스코 건설에서 이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3차에다 적용한 외장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유닛을 이용해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시공을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ANC에서 진행하시는 모듈러 사업 중에 평창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레지던스 센터에 적용된 외장재 적용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소재 갖고 저희가 스틸 커트널 사업을 포스코 인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틸 커트널로도 그 동일한 소재로 제작 납품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보신 내용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요. 그 공공건축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고, 뭐 사회 전반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 철강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생적으로 갖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전기로 투자라든가 새로운 제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런 방편 중에 하나로 그 그린이 스틸이라는 브랜드 하에서 저희가 서티파이드 스틸이라는 부분을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서티파이드 스틸 소개, 그리고 매스 밸런스 강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 저감 강제의 건축 분야 적용 사례 순위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저감 강제는 크게 세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리뉴어블 에너지 스틸이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 생성된 전기를 사용해서 만든 강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저희가 탄소 배출량 저감한 거를 특정 강제에다가
다 배분을 시켜가지고 탄소 배출량이 0인 강제를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전기로를 사용한 그 장기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2026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기로를 광양에 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고로제 대비해가지고 한 30% 정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강제를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그린이 서티파이 스틸에 대해서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강제 종류인데, 철강제를 생산하는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이런 여러 부분에서 개선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줄인 탄소 배출량을 연간 한 6만 톤 정도 됩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원래는 3,600만 톤 저희가 생산할 때 6만 톤이라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건데, 그거를 3,600만 톤에다가 이렇게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만 톤에다가 그걸 다 6만 톤 저감량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탄소 배출량 0톤짜리를 저희가 서티를 내가지고 고객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이 사실 이제 매스 밸런스형이라고 하는데, 약간 생각하시면은 저거 약간 장난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있으실 수 있고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문제들에 워낙 다들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해외에도 많은 철강사분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제품에 대해서 이런 거 보증을 제공을 해드리면은 스콥 3라고 원소재를 못 쓸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다 이렇게 제출하시는 회계 자료에도 이걸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매스 밸런스 대형 강제는 다양한 철강사에서 지금 이미 상용화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사 중 하나인 아르셀로미탈에서는 엑스크랩이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티센크를 포함해가지고 고베, 그리고 신일본제철, 그리고 현대철과 JFE는 지금 이제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철강사들이 사실은 이런 액션을 하는 거는 건축 분야는 약간 니즈가 덜 하신데,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0짜리를 가지고 오면 계속 거래를 하겠다. 근데 지금같이 일반적인 제품을 갖고 오면은 우리 거래할 수 없다. 그런 이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사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적용 사례는 일본에 있는 고베 제강에서 만든 고베너블이라는 제품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는 계속 포스코 사례를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고베너블 사례, 고베 제강 사례 이런 걸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게 한국에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베 제강 사례를 어렵게 찾아갖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에 해당되고요. 도쿄에 있는 도쿄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골 프레임에다가 이런 탄소 저감 강제를 사용을 했는데, 전부 다 쓴 건 아니고요. 약 40톤 정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표적인 부분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공유되면서 이 건물은 아마 일본에서 처음으로 탄소 저감 강제를 적용된 건물로 기록이 남을 거고요. 혹시 여기 계신 건축가분들 중에 누가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 주신다면 또 한국에서 1호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몇 가지 제가 텍스트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 분야다 보니까 좀 더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에서 자전거용 교량이라든가 폴란드에 있는 보도교라든가 기타 사례들도 다양하게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너무 급하게 진행한 건 아닌가 죄송한데,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